배경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의 근거 일부는 지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험생분들 중 이 말이 충격적으로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공부 방향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수능 출제 기간은 이미 2005년에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화된 상식이나 기초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과연 시험에 필요했던 배경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초적인 어휘 지식이 들어갑니다. 올해 수능 어휘 문제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의 상식, 배경 지식에 기댈 수밖에 없죠. 이 문장은 어떨까요? 지문의 첫 문장이었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이 뭔지는 지문에서 설명이 돼요. 근데 광고가 뭔지는 설명이 따로 없습니다. 왜요? 이건 상식이니까요. 누구나 알만한 것들을 다 설명하느라 지문을 낭비할 순 없죠. 근데 이것도 배경 지식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가 달라진다. 즉 여름에는 밤이 짧고 겨울에는 밤이 길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가요? 제가 강의한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1을 들은 분들은 다 알 텐데 이 내용이 지문에 전혀 언급되진 않았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를 떠올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즉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인데 이게 지문에 없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쥐가 포유동물에 속한다는 거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지식이었지만 지문에 없었어요. 물론 쥐를 파충류나 조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아는 상식이니까 출제자들도 굳이 지문에 써있지 않아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22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이것저것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읽는 게 없어서 상식이 부족해서 배경 지식이 없어서 자동차 문제도 생소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문장이 대박이에요. 2019학년도 시험 때도 만류인력은 고등학생 정도면 아는 건데 어려웠던 것 같다. 인터뷰 전체를 읽어보면 출제위원장뿐만 아니라 시험을 10번 이상 출제해본 국어분과위원장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상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말 보고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했던 2019학년도 만류인력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렵게 내서 평가원이 유감이라고 발표한 사실상 사과를 한 31번 문항이거든요. 지문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 2에서도 이 문제 해설하면서 시험장에서 그냥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도 될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고요. 근데 이번 출제위원장이 만류인력 정도면 고등학생들이 다 아는 건데 옛날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다 알았을 법한 것들인데 요즘 애들이 공부만 하느라고 상식이 부족해서 이런 걸 어려워했다. 굉장히 좀 의아한 이야기죠. 이러한 의아함은 제가 출제위원장 교수님의 전공을 보고서야 이해를 했어요. 지구과학 교육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지구과학에서 만류인력은 상식이죠. 물론 이 31번 문제 지문 이해 못해도 보기 이해 못해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만류인력의 법칙만 알면 선지만 쭉 보고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어때요? 이 공식은 상식인가요? 고1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이거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통교육과정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아니 지문도 안 읽고 보기도 안 읽고 이 상식이라는 것만으로 정답이 쉽게 보인다면 그건 국어 독해 문제가 아니라 통합과학 내신 문제인 거죠. 실제로 알쓸신잡 방송에서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이상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어 문제가 아니라 물리 문제였다. 자기가 처음에 지문도 안 보고 보기도 안 보고 그냥 선지를 봤는데 정답이 바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어 문제로서 뭔가 잘못됐다. 독해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학 물리 지식을 평가하고 있으니까. 끝으로 이건 어떨까요?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건데 이번 2022학년도 수능에 이 내용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을 고르는 추론 과정의 필수적인 지식이었지만 지문에 없었다고요. 과연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는 쥐가 포유동물이란 것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상식인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게다가 이 내용은 중3 사회교과서에서 배웁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어찌저찌 해갖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라는 걸 배워요. 근데 중3 사회 시간에 배웠으니까 국어 문제 풀 때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혹은 기출지문에 있었던 거니까 10년 전에 나왔던 거라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력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올해 EBS 연계교재 이게 수능 완성 141쪽에 나오는 건데 그 지문 중에 한 문장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EBS 잘 공부한 학생이라면 환율을 인상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시험장에서 내가 공부했던 지식으로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래요.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사후적 판단이에요. EBS 연계교재에 실린 독서 지문이 약 90개 정도입니다. 이를 우리가 문장별로 다 암기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그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올 줄 알고 저 문장을 딱 따로 떼어넣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설령 이 문장을 내가 인상적으로 봤어. 그래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그냥 외운 지식은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배신합니다. 야, 이게 경상수지가 좋아지려면 환율이 올라갔어야 됐나 내려갔어야 됐나? 막 헷갈린다고요. 왜 헷갈릴까요? 우리는 국어 독해 시험을 준비한 거지 경제학 시험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국어 공부하면서 저 문장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저는 기초 강의에서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를 매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환율을 강의할 때에도 이걸 배경지식으로 다 머릿속에 암기해둬라 이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환율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이게 2번, 3번 시험에 나올 때 물론 지문에서 다 설명해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좀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보조적으로 제공한 강의였거든요. 근데 2022학년도 수능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를 국어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문에 없어도 수험생은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봤을 때 이건 확실해요.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전부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문제를 풀기 위해 배경 지식에 의존해야 될 수도 있다. 일반화된 상식이나 기초 지식을 활용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의식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 마냐에서 도대체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아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